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오늘 13번째, 무려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도 한 콘텐츠를 좀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 뭐냐? 벌점입니다. 벌점. 이거 뭐 여러 가지 벌점이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잘못하면 선생님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되면 엉덩이도 때리고 혼도 내고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집에 부모님들도 자식들 할 때 그 벌점 이런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에 대해서 잘못하면 위반 행위 시정 조치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3년 누적으로 관리를 계산을 하는데요. 뭐 이 하도급법 이를 잘 지키고 이런 제도 이렇게 취하면은 인센티브로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약삭하게 막 이렇게 삭삭삭 잘못은 하면서 경고로 빠져나가는 짓을 많이 하고 이러면 가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고요. 사실은 2018년 이후에 벌점 제도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급사업자들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점 제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 뭐 있고, 뭐 물론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지가 고양이 걱정을 하겠냐라고 하지만, 억울하게 또 이거 원 사업자가 벌점 때문에 억울한 벌점을 받고 뭐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제 방법은 뭔지, 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가겠습니다. 네, 하도급법 26조 2항에 조항 이름이 뭐냐면 관계행정기관 장에 대한 협조라는 항목의 2항에 보면, 공정위는 위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벌점 기준이 초과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영업정지 등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시행령의 벌점 부과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이걸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영업 정지, 이거 어떻습니까? 억지로 셉니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사실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당하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사업자가 소급사업자한테 싹싹싹싹 빌고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할 요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특히 누적이니까. 그 전에 쌓인 게 있다 그러면 이거 잘못한 거 신고 당해가지고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하면은 경고 처분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합의를 보고 그리고 신고를 취하도록 원사업자 대기업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제도를 설명드릴게요. 벌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경고는 0.25에서 0.5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시정 공고는 1점, 시정 명령 2점, 과징금 부과처분 2.5점, 그리고 기술 유용이나 보복 행위는 2.6점, 고발은 더 이제 중대하니까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3.0, 기술 유용은 2.1점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술 유용이나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게 심각한 거,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필요적 고발 사항이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안 하면 어찌 되느냐? 중소벤처부에서 고발 요청해가지고 다시 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5.1점이 되는 거죠. 한 방 딱 맞으면 그냥 3년 내 동안 그냥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딱 받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되고, 두 번 받으면 10.2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업 정지입니다.
건설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면허 취소예요. 면허 정지, 취소 아니면 정지. 엄청난 거죠 이거. 네, 엄청납니다. 2018년 이후에 기술 이용 보복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2.6점, 5.1점 이런 게 막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빠박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제도라고 명칭을 붙인 아주 강력한 제도가 시행이 됐죠. 사실 유수의 일군 건설회사들은 하청이 1년에 하청이 몇 개입니까? 관리도 안 됩니다. 그거 그 3년 동안 위반행위 많이 생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네. 그러면은 고발당하면 벌점이 다 누적이 돼 있거든요. 목에 꽉꽉꽉 차 있는 겁니다. 이 목에 꽉꽉꽉꽉. 그러니까 신고를 해가 과감하게 신고해서 벌점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거죠. 뭐 원사업자 특히 일군 건설회사들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이거 뭐 이러지만 뭐 죄 없으면은 그런 일 없죠. 뭐 그렇잖아요. 죄 없으면 공정위 조사해가지고 무혐의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옛날에 성경에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에게는 돌을 던져라 그랬지만 돌 던져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돌 던져야 됩니다. 네.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고 그리고 건설회사 대표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임직원들 그리고 그 밑에 하청업체 그리고 자재업체 이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스플라이 체인에서 돈 안 주는 사람, 돈 깎는 사람, 유동성을 가지고 하청업체들을 조정하는 업체가 제일 낙질입니다. 제일 낙질. 네, 그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벌점 제도가 이렇게 가혹하니까 너무 가혹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상생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인센티브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하드웨어 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을 까주고요. 뭐 특별 교육, 예를 들면 담당 임원이 교육을 받으면 0.2점, 대표 0.5점, 하도급체 표창 받으면 2점 이런 식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상생 협약을 해가지고 최우수 업체 3점, 우수 업체 2점, 1점 이렇게 이런 제도가 또 있으니까 이용하면 됩니다. 가중 뭐냐면 3년간 이런 못된 행동 미지급 해놓고 3회 이상 해놓고 조사 개시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 지급하면 경고로 낮춰주거든요. 요거 이용해가지고 싹싹싹 빠져나갈 2번 빼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 때려야 된다. 이렇게 이거 가중 때려야죠. 이런 거를 사실 뭐죠 이거? 얌체 행위인데 얌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런 벌점 제도는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인 우리 수급사업자들의 보호장치이자 권리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물론 그러다 보면 위법 부당한 벌점 부과로 원사업자가 입는 피해는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구제 결론적으로 일단 벌점 부과 처분에 대한 독자적인 취소 소송은 불가능하고 하지만 사실 크게 문제없이 구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예전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처음에 이 벌점제도 강화되고 난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되고 이러니까 일단 공정위의 벌점에 대해서 불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단 처분성 인정이 안 됐고 두 번째로 벌점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위반 행위가 있고 시정 조치가 내려지면 무조건 벌점이 부과되는 겁니다. 네, 무조건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량이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걸 잘했니 못했니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일단 시정 조치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시정 조치하면 무조건 2점 과징금 부과처분 2.5점 고발 성립단 3점 방법 없습니다.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 위반으로 벌점 너무한 거 아이가 이런 거는 절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처음 벌점이 가혹하게 부과가 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받고 이럴 때 특정한 대형 로펌들 중에서 벌점에 이거 벌점이 비례 원칙상 맞지 않으니까 취소시켜 주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임해가지고 소송도 하고 이랬는데 변호사로서 그거는 가능성 없는 거를 알고도 수임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는 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그다음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점이 3점이죠. 이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네. 이게 원사업자는 억울하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으면 벌점을 부과를 한 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공정위에 따졌는데 공정위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법에 고발 조치하면 3.0이고 근데 불기소 나온다고 해서 취소해주는 게 없다. 우리 방법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고 했는데 결과는 안 됩니다. 뭐냐?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여야 되는데 그리고 단순한 행정청 내부 행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처분이 아니다 라고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벌점 부과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해서 처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취소소송이 불가하다라고 이번에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이제 근거로 뭐라고 했냐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의 기초자를 위한 위반 사실과 시정조치 사실이 있으면 벌점으로 그냥 개량해서 표시한 거에 불과하고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권리 의무 변동은 없다. 벌점은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부종해서 기계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비독립적이라서 이것만 처분이라 볼 수 없다. 결과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시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그 전에 벌점 때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다투면 된다. 벌점 안 다투어도 소송 청구권 제한도 아니고 소송을 할 헌법상 권리 침해도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제 법원이 판결문에 마지막에 부원으로 관계없지만 본인들이 한 얘기 뭐냐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등 뒤에 후행에 있는 그 처분이 이제 먼저 그 고발 요청 후에 검찰 처분이나 아니면 판결 읽기 전에 이루어지고 제소기간 도가로 불가정력이 그러니까 이 처분이 있고 나면 무조건 6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6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나면 불가정력, 다툴 수 없는 힘이 생겨가지고 행정처분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벌점을 잘못 부과받았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있을 때 그때 다퉈가지고 벌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놓쳤다. 그게 뭐 특별히 이제 원사업자의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 경우에는 벌점 자체에 대해서 독자적인 불복 가능성도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점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시행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후발적으로 고발 처분 후에 불기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벌점을 취소해주는 절차를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점 매우 중요하고 벌점을 이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에 꼭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억울한 벌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 벌점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 못 다툰다. 나중에 생기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이럴 걸 다퉈라. 그래서
벌점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점의 원인이 된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뭐 형사 절차에서 다투겠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해놔야 돼요. 불가증력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분이 그러니까 시정 조치나 과징금이 취소된다든가 아니면 고발청에서 무죄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소송에서 이제 주장하고 입증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겠죠. 불가증력을 발생시키면 안 되죠. 만약에 발생시켰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점에 대한 독자적인 불복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되는 거지만 가급적인 그런 상태를 안 만드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공정한 하드급 질서가 발서는 그날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연구하고 변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발 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